이번에는 포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래서 print i를 찍어주게 되면 i는 0일 때부터 시작해서 i가 10보다 작느냐를 검사를 하고 작다면 i를 찍어줘라. 그리고 나가서 i를 1 증가해줘라. 이런 순서로 포문은 작동을 하게 되고요. 0에서부터 9일 때까지 실행이 되기 때문에 10번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value history를 보면 0부터 9까지 찍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물론 이렇게도 우리가 해줍니다. for i in 0에서 10까지 우리가 range를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0에서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print i를 찍어주자 라고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10번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한데 이 차이점은 이 전통적인 포문의 방식을 쓰게 되면 var하고 변수라는 것을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되고 이 방법에서는 그냥 i라고만 써줘도 된다. 이런 작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예에서 이 포문의 body에서 우리가 i를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result라는 게 1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base num이라는 것이 2로 상수가 초기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i 해서 이렇게 1부터 10까지 이번에는 10도 포함되게 해볼까요? 점을 3개 써서 이렇게 해주고 result는 result 곱하기 base num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esult는 result 곱하기 base num이니까 1 곱하기 2, 그 다음엔 2 곱하기 2,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2의 10승을 출력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네, 보시면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2의 10승은 1024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포문의 바디 내에서 i가 쓰이나요? i가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i라는 변수를 써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언더스코어를 써서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문을 이용하게 되면 그 배열이나 사전을 그 안을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셀룰라 폰즈라는 배열을 이렇게 원소들을 줘볼까요?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가 있고 G 프로가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셀룰라 폰즈라는 배열 안을 탐색을 할 때는 포문으로 셀룰라 폰 어디냐? 셀룰라 폰즈 안에 있는 셀룰라 폰을 하나하나 탐색을 하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print 셀룰라 폰 위의 것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셀룰라 폰즈라는 배열 내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폰, 갤럭시, Z 프로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사전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 셀룰라 폰즈라는 것은 편의상 여기서 딕트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 셀룰라 폰즈 딕트라는 상수는 그 형이 인티저와 스트링을 각각 키와 밸류로 가지는 딕셔너리가 되겠죠. 딕셔너리를 탐색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일단 키와 밸류를 모두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와 밸류에 어떤 이름을 주고요.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키 밸류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in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셀룰라 폰즈 딕트라는 사전에 탐색을 하는 것이겠죠. 하고 프린트 우리가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이 인터폴레이션 기능을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운표 해주고 키 하고 value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3번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키와 value는 어떤 예약어가 아닙니다. 키워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어떤 값이든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키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키들, 이 키즈라는 거는 예약어입니다. 그죠? 이 사전 안에 있는 키들에 접근을 하겠다 라는 것이고, 이거를 출력을 할 때는 키 변수는 마찬가지로 이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는데, 실제로 그럼 value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value 같은 경우에는 이 딕트에 이 키 값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게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옵셔널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여기에서 느낌표를 해주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alues라는 키워드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앞에 이제 value라고 해주고 이 사전의 value들에 접근을 하겠다. values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print value를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3번 이번에는 value들만 찍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